체크를 통한 북발알기 왈가알기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쭉 여러 그러니까 거의 반년 이상을 그 종편 방송에서 나오는 채널 A의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 소위 이만갑과 그 조선 TV, TV 조선인가 조선 TV인가 거기서 하는 거에 그 모란봉 클럽 요 두 개 방송에 그 북한 관련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물론 저희 방송이 그것을 많이 방송을 했는데 그냥 이런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인권센터하고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명확히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해서 방송심의위원회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기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종편 방송국이죠. 방송국에 조치가 내려갔고 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을 일종의 저희 자기 자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거의 6개월 동안 한 거를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너무 많기 때문에 종편 방송에는 그야말로 거짓말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몇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그 방송심의위원회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부 얘기하지 못하는 거고 간단하게 그 중에 대표적인 몇몇 가지만 얘기를 하죠. 예? 전에 한번 말한 적 있죠. 안찬일이. 예. 안찬일이처럼 그 모란봉 클럽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안찬일이가 그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주석이 리성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성계와 관련된 그런 문화유적들은 관리하지 않아서 리성계가 살고 있던 본궁은 폐허가 됐다. 예, 우리 지난번에 어디죠? 거기 왕십리 쪽 거기 가서 강연할 때 어떤 그랬죠. 예, 그때 이야기했네요. 저도 까먹하네. 근데 그거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그 재미동포 신은미 씨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많이 갔다 오신 분. 그분이 함흥 그 본궁에서 찍은 사진 최근이죠. 최근에 그렇죠. 찍은 사진 잘 정리된 안내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본궁 옆에 집이 있습니다. 본궁 옆에. 예, 그러니까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그 안찬일이 그렇게 말하는 게 나오니까 떼반에 그 말하죠. 저 무슨 저런 거짓말하고 있냐고. 어떻게 그런 걸 방송으로 내보낼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본궁이 북한의 국가 보존 유적 100km입니다. 예, 뭐 그렇다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황당한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하면 상식도 없거든요. 그 박우인이라는 그런 여자는 또 그 자기가 좀 무슨 이산자 가족 찾기 했답니다. 북에 있을 때. 그런데 뭐 수사과장차, 뭐 보유부장차 이런 거는 단속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이산자 가족 찾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북도 보유부장차를 지금 자기 끌고 다녔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힘 있는 거잖아요. 도 보유부장 뭐 난 얼굴도 못 봤는데. 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함경북도 을왕에서 그 보유부장차가 압축이 불어났다는 거죠. 예? 근데 압축이 불어졌는데 압축이 불어진 그 차를 가지고 청진까지 후진으로 들어갔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50리, 한 250, 200리 그 정도 될 겁니다. 150m가 아니고. 150리. 오랑에서 후진으로. 오랑군, 그다음에 경성군, 예? 나남구역, 그다음에 송평구역, 뭐 그다음에 그 수남구역, 그다음에 수남구역 들어가야 그다음부터는 포항구역 그게 그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근데 그게 후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닌가 보네. 아무리 운전 실력 그래도 그렇죠. 압축이 불어나는데 차 가나요?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저는 운전만 할 줄 알아갖고. 이게 또 뭐냐면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 한국 역사나 미국 역사 이런 걸 배워 안 준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아프리카 역사를 배워주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이만갑에서요? 아니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서 이만갑에서.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지만 저도 이제 북한을 전공했으니까
그 대학원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학년이 아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세계 역사 교과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년을 세계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분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세계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그 중앙대 학교에 중앙대에서 그 중앙대 그 중앙사학연구소 거기서 이렇게 그 논문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언론인권센터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자료들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보게 했죠. 그래서 같이 하던 그 대학생 그 여성분이 그 친구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그 자료에 보면 북에서 그 세계 역사를 배워주는 데서 뭐 미국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럼 맞거든요. 미국하고 맞서 있는데 미국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사를 안 배워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이나 다 똑같아요. 뭐 띠나 똥이나 그렇죠. 뭐 똑같아요. 예, 그 안찬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참 이 사람 참 웃기는 게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모란봉 클럽 183회에서 안찬일이가 18분 19초 정도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68년도에 북에서 열병식을 할 때 자기가 앤 앞에서 처상 직장 깃발을 든 기수로 나갔다는 거예요. 열병식 때. 그러니까 그거 들고 싶었겠지. 근데 안찬일이 5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8년이면 14살이란 말이야. 14살 아직 애잖아요. 14살짜리가 열병식은 망인대 혁명 학원 어린애들 학원 애들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대학생들, 뭐 군인들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14살짜리가 어떻게 열병식을 나갑니까? 그것도 14살짜리가 초상 깃발을 들었대. 근데 들었다 합시다. 거짓말이라도.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열병식은 김일성 광장에서 되잖아요. 김일성 광장이 54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했는데 그 깃발을 들고 쫙 열병식 나가다가 전깃줄에 깃발이 걸렸대요. 깃발대가. 일도 안 되게. 근데 김일성 광장에 그 깃발대가 높아야 한 2m 반, 3m 정도 될까요? 제일 최고 높아야. 전깃줄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김일성 광장에? 그 미사일 쫙쫙 나가는데 그 깃발대가 전깃줄에 걸리는 정도면 진짜 웃기는 광장이죠. 없어요. 그렇게 아동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너무 웃기는 거고요. 김일성 광장에 전기줄이 있어요, 꼭대기? 없지. 당연하지. 우리 거기 무슨 차가 다니냐. 그리고 모란봉 클럽에서 몇 회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뜨겁게 사는 북한 야망녀들이라는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함경북도 해령의 김지은 씨인데 3분 53초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사실 제가 북한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공안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 다니면서 살기 어려웠는데 나는 중국에 친척들이 많아서 자유스럽게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본인이 말을 해요. 당연히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2분 지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식당에서 3일밖에 일을 못했대요. 공안에 잡힐까봐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고향 동생이 시샘을해서 공안에 신고를 해서 북한으로 북송당해서 양강도 해상 집결소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다시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교인이거든요. 하교인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왜 북송당합니까? 웃기잖아요. 공안이 자기 중국 사람을 잡아서 왜 북에다 보내요?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믿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쨌든 그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의 그 제작진들은 알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말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거 응당하게 제지시키고 내보내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 때까지 뻔히 알면서도 어직 시청률이나 돈벌이 사람들한테 어떤 반부구식 이런 걸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진실이냐 가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남한정착 2개월이라는 이음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1시간 1분 51초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 참 웃기는 건 뭐냐면 이유나인데 이 여자의 사촌 동생이 탈북을 했었대요. 그러다 다시 북송돼가지고 집행유예 받아서
집에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법에서 얼굴을 확인을 한대요. 법정에서. 나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좀 처음 알아 이해 안 돼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보안소에 가서 그 말해야 돼. 근데 보여야 얘는 돼. 재판소 법정에 갔대.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재탈북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뭐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탈북을 한 거예요. 이 사촌 동생이 다시 탈북했는데 제일 바쁜 게 담당 보안원이래요. 담당 보안원이 뭐냐면 우리 지역 내가 사는 동네에 동파출소 담당 경찰이에요. 근데 왜냐면 원래 교화 2년형을 받았던 것을 담당 보안원이 뇌물을 메워가지고 문서 위조해가지고 1년으로 줄커졌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법원에서 2년이라고 확정받은 것을 동파출소 형사가 경찰이 뇌물을 메워서 1년으로 줄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 재판관이 2년 한 걸 동파출소 경찰이 1년으로 쭉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보안원이 속상하니까 당장 다른 사람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말을 딴 사람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얘 사촌 동생 엄마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모가 탈북한 자기 딸 대신에 이윤아한테 우리 딸 대신 네가 좀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애가 법정에 사촌 동생 대신에 법정에 나갔어요. 근데 재판소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도 재판장에 가게 되면 뭐 피고인 이거 이름 확인하잖아요. 몇 번 확인 걸치죠. 첫 확인서에서 뭐 이 사촌 동생 이름을 부르니까 얘는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니 얼굴에 깜짝 놀라가지고 뻘렁 넘어졌대요. 넘어지니까 이 이모가 아이고 얘가 감옥에 잡혀있을 때 너무나 매 맞아서 지금 정신 이상이 걸렸다고 재판소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확인이 돼가지고 속여가지고 재판장 법정까지 섰대요. 근데 판사 3명이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촌 동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무난히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남쪽에서 누가 이 말을 했으면 누구도 안 믿을걸요. 우리 법정에 설 때 피고인을 확인이 몇 단계가 있는데 딴 사람이 이거 대체할 수 있나요? 웃기는 거고 이런 게 웃기는 거예요. 남한 사회에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그래야 되나? 정서 중에 이제 하나가 있어요. 북한은 못하는 게 없는 나라예요. 불가능한 게 없는 거고. 그렇죠. 종이루도 예전에 그 열병식 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나왔다는 조선일보가 그랬죠. 종이로 만든 ICBM이다. 네. 한지로 만들었는가? 역시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야. 정의로 인공위성을 쏘는 나라. 저기 어디냐 천안함 사건 때도 그 인간 어뢰가 와서 폭발시켰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 인간 어뢰가 왔다 이러는 거며. 네,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더 있냐면 국제영화관 있잖아요. 평양에 양안도 거기에 그렇죠. 있거든요. 양안도 호텔 옆에 국제영화관 있고 우승국장이 떠 있어요. 근데 국제영화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국제영화관에 또 영업을 가는데 북쪽 사람은 외국 영화를 보려면 어제 국제영화관 가서만이 외국 영화를 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외국 영화는 토요일마다 만수대에서 하루 종일 외국 영화만 하거든요. 각 세계 각 나라 미국 영화까지 다 해요. 만수대 채널. 만수대 채널에서. 근데 그리고 중앙 텔레비전에서도 해요. 중앙 텔레비전도 해요. 무슨 이런 조선중앙방송에서도 우리는 해요. 기본 만수대 채널로 기본 외국만 보니까. 근데 국제영화관 같은 건 누구나 다 가거든요. 근데 국제영화관은 달러로 두간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두가거든. 달러로 안 해요. 국민들한테 뭔 달러로 하니까. 근데 거기에 한번 두가려면 사람이 너무 수요자가 많아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변소 화장실 변기통 밑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이 됩니까? 변기 밑으로 사람이 들어갑니까? 북한은 가능하다고 여기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뭘 해도 북한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누구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거야. 예. 어쨌든 또 그리고 종편 방송에서 우리가 제기한 것들 중에 좀 재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언론 그 방송심의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했던 것들. 예.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강철환이 있잖아요. 강철환이. 그 유명한 탈북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름. 네. 강철환이가 뭐라 그러냐면 북에는 1년에 한 번씩 돈주도를 처형하는 그 캠페인 기간이 있대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돈주도를 처형하면 돈주도 돈 다 감추잖아요. 왜 지원도 안 하죠? 안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돈 내놓겠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얘가
그 뒤에 김준혁이라는 애가 또 뭐라 말하냐면 시장에는 전문적으로 한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리고 그런 그 사무실도 있다고. 자기 어머니 그 친구가 그 한전하는데 지갑에다가 늘 3만 내지 5만 불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 돈 주잖아요. 3만 불, 5만 불 물 가지고 다녔으면. 3만 네? 불 엄청 큰 돈인데. 네. 예. 총살 당하는데 어떻게 가지고 다니? 못 가지고 다니지. 근데 이렇게 한 회에서도 앞에서 말한 거 뒤에서 말한 거 달라요.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아야죠. 제작진이. 근데 안 잡잖아요. 바로 안 잡는 이유가 그 어떤 거짓말 하든지 간에 다 믿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상식적으로 북한 사회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박현정이라는 여성은 또 뭐라 하냐면 그 언니 그 박현숙이라는 여자 동생이거든요. 그 이만감이라는 자주 나오는. 근데 그 언니 아들을 언니가 탈북한 이후에 언니 아들을 데리고 있은 거예요. 박현정이라는 여성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 보고 자기는 늘 그랬다는 거죠. 예? 너는 엄마가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내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 사회도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만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일어설 수 있는 사회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뭐라 말하냐면 다음 회에서는 또 그러니까 후에 뒤 회에서는 말하는 게래요. 북한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회라고. 그러니까 앞에 말한 거하고 오늘 말하는 게 또 달라요. 이렇게 앞가디가 말하는 그 다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 한 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지속적으로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실,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뭐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렇죠. 예. 사람은 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북한을 욕하는 거든 칭찬하는 거든 그것이 진실에 근거했다면은 논리적으로 이 어긋날 수가 없는 건데 예.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 무슨 그 이신돈이라는 여자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 여자는 그 북한에서 형광등도 못 봤대. 없을 때래요. 형광등도 없을 때인데 김일성 그 연구실에는 김일성 수석 혁명사상 연구실이죠.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이야 그게. 근데 그 연구실에는 형광등이 공급됐다.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그 차도 없었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랬다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침대도 없었는데 간부네 집에 가보니까 뭐 침대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차도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부터 그러니까 80년대 그때 당시부터 빈부격차가 심했다고 그러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연구실 자재를 건설 자재를 빼돌려서 하룻밤에 장정들 11명 동원해 가지고 하룻밤에 집 허물고 집 지었대요. 그리고 해칠까지 다 해버리고. 이 완전히 이 여자는 좀 그러니까 좀 들락날락하게 하겠죠. 상식이 없는 거예요. 집 한 동 짓자면 있잖아요. 1동 2세대잖아요. 예? 북은 대체로 1동 2세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만 홀고 못 지어요. 옆집이 응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만 지었다 쳐도 한 집 짓는데, 예? 그게 2칸짜리 집 짓는데, 그게 브로커가 4,500 내지 5,000장 들어요. 근데 그 브로커 4,000장, 5,000장 쌓채도 하룻밤 사이에 절대로 못 싸요. 그 왜 못 산다면, 브로커 축조하잖아요? 3돌기, 4돌기 이상 넘어가게 되면 벽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3돌기, 4돌기, 5돌기까지 쌓고 그 다음에 그거 하룻밤 지나죠. 그게 굳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접착제가. 굳어야 또 다음날 축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건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하룻밤 새에 집 다 허물고 뭐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MC랑 또 와 뭐 이런 그래요. 또 거기다 대고. 예? 누누이 말하지만은 북한은 못하는 게 없는 나라. 글쎄. 불가능한 게 없는 나라. 자기가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직장 동료가 자기가 연구실 자재 도둑질해서 그 집을 지었다고 신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보위부에 가서 1년 8개월 동안 취소를 받았대요.
아, 그러니까 북쪽도 있거든요. 자, 구금하는 그 절차가 다 있어요. 형사소송법에도. 그리고 일단 구금하면 조사는 몇 달 내, 몇 개월 내 해야 되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 8개월 동안 자기는 그 정치범으로 몰라서 그것도 아니 브로커 도둑놈이 무슨 정치범이에요. 도둑놈이지 그거는. 이렇게 허튼 소리 짓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남쪽 사람들은 그걸 한 번쯤 다시 되돌려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이게 또 뭐라면 클럽에 남포 특별시 정운영이라는 분이 나와서 말하는데 48분 43초에 전문 자기가 배를 하나 가지고 조개 장사를 했대요. 조개 장사를 하는데 중국으로 하다가 자기 친구가 중국으로 장사하는 것보다 개성공단 남쪽하고 하는 게 남쪽하고 하면 더 많이 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성공단으로 번역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성공단으로 전문 번역을 했는데 개성공단까지 차를 타고 저결시키고 가서 공단에서 저결을 딱 넘겨주면 그 자리에서 하차만 하면 청산을 딱 해주곤 했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아 우리 시장에서 항상 거래하던 식으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개성공단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기관이란 말이죠. 개개인들이 아무 때나 나가서 시장에서 뭘 파는 것처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쪽 그리고 다른 공업품도 아니고 조개 같은 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철저한 식품 검열이라던가 이런 시스템도 그리고 승인받아야 될 걸요? 그렇지 이런 게 있어야지 개인이 남쪽 사람 만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들도 다 그랬지만 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예외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정해놓은 틀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 지금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또 상식도 없냐면 이 정윤아라는 애가 그래요. 정윤아라는 애가 그 정치범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예요. 정치범이 어떤 사람이 정치범인지. 네? 인신매매, 전화선절도, 한국기도자 3명을 총살하는 걸 봤는데 3명 다 정치범이었다는 거죠. 아니 인신매매 꾸는 건 인신매매 꾸잖아요. 네? 그 전화선절도 그 도둑놈이야. 그 절도범. 네, 절도범. 그리고 한국기도자. 그거는 비법불경자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정치범이에요. 그리고 한국기도 했다고 해서 총살 안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예. 아니 뭐 여기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우리가 그 모란봉 클럽과 이만갑의 그 거짓말 거의 뭐 저도 졸지에 이거 방송을 하면서 모란봉 클럽 이만갑을 보게 되고 막 그러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99.9%가 거짓말입니다. 뭐 한두 번이 거짓말이 아니라 통째로 거짓말이에요. 통째로. 근데 그것에 넘어가고 사람들은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그 통일을 지향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 방송으로 만들어야 될 게 더 폄훼하고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방송.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 언론인권센터와 같이 두 분이 모니터링해서 방송심의위원회 이렇게 제기를 하고 방송심의위원회는 최소한의 거긴 사람들은 그나마 그 어떤 팩트를 갖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한 것들이 그 방송심의위원회 받아줘서 그 뭐 의견 제시 이렇게 수준이 있어요. 이 경고의 수준.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그 뭐 방송을 저희 입장에서는 방송을 금지시켜 줬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의견 제시로 받아들여서 그 정도의 경고 조치가 내려간 거고 그 어쨌든 방송 제작진님들이 좀 참조해 줬으면 하는 거에 저희들의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예. 저도 이번에 이거 종편 모니터링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그 또 종편 모니터링뿐 아니죠. 그 탈북자 방송들 유튜브에서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상식도 없고 그리고 또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증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가족에 대한 증오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한 증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빠져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맞지도 않는 북한 현실에 맞지도 않는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 경력을 부풀려요.
그게 나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경력을 부풀리는 사람은 너무 부풀리고 그다음 또 한쪽 사람 한쪽 편은 또 어쩌냐면 너무 불쌍하게 처량하게 보여요. 그래야 도움 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사람이 그래도 배짱이 있잖아요. 사람 인간인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는 글쎄 그 또 뜻은 좀 생각은 좀 다르죠. 종편에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뭐 모란봉 클럽이나 이런 게 저는 없어져야 된다기보다도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유튜버도 같죠. 이 방송 그 유튜브 뭐 탈북자 방송들도 통일지향적으로 예?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대로 거짓말하지 뭐 그 어떤 중호에 그 휩싸이지 말고. 아 근데 그건 희망이고 그건 글쎄. 문제아니고. 근데 탈북자들이 이렇게 자기 경력, 학력, 자기 모든 이런 생활들을 다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사기치는 거 당연히 이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기본은 이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만드는 그 시스템 자체가 나쁜 거죠. 그 정부가 그걸 원하고 필요로 하고 이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도 덜도 말고 그 제작진들 특히 작가분들 우리 이만갑이나 그런 데서도요 마지막에 끝날 때 통일 가자 이렇게 끝나요. 이 사람들도 통일을 원한단 말이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어떤 여성분이 통일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통일을 원해요. 똑같이 누구나 다 통일을 말하는데 진짜 평화 통일에 이런 평화 번영의 시대에 사는 인간이라면 우리 한민족이라면 더는 이런 반복 안보 장사로서 돈 벌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시청률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해도 더 이상은 민족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런 안타까움이 남아요. 예. 그럼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했던 것들 여태까지 방송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저희 유튜브 방송의 그 개별적인 컨텐츠로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방송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공식 제기해서 종편 방송들의 잘못된, 그릇된, 반복적이고 반통일적인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는데 저희 왈가왈부 방송이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기자랑하려고 이 방송을 녹화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